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종합주가지수가 급격하게 반등하고 또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그동안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 우려로 약세를 면치 못하던 시장이 지수가 급반등하면서 대형주 쪽으로 일시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지난 주말부터 지수가 다소 조정을 하는 가운데 중소형주 쪽으로 빠르게 매기가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핫하게 수익을 많이 내줬던 모아데이터라고 하는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간에 물론 지난번에 500% 무상증자 한 이후에 주가가 1,400원대까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1,400원이라고 하면 이게 무상증자 하기 전에 대략 25,000원에서 28,000원대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대략 좀 2,000원이다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무상증자 권리부 시세로 환산을 해볼 경우에 6을 곱해보면 대략 그 권리 무상증자를 하기 전 시세로 환산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00원이라 하더라도 12,000원, 6이 12, 12,000원대 이렇게 머물러 있던 것들이 단기간에 3,000원대를 가볍게 회복을 했는데, 과연 이 무상증자 테마주들 중에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노터스라고 하는 종목은 무상증자 800%를 지난 7월달, 8월달 요 사이에 했었죠. 그리고 공구먼이라고 하는 종목도 주가가 많이 급등하는 그런 패턴에서 무상증자한 종목들이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는데, 공구먼 같은 경우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활발한 그런 흐름이었죠. 같이 이제 그 실리콘2라고 하는 종목이라든가 조광 ILI 또 G2 파워까지 무상증자 했던 종목들이 이렇다 할 반등이 없는 상황에서 유독 모아데이터가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였던 그런 배경들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손바꿈이 대량으로 이루어진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점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모아데이터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나온 다음에 그 물량이 나오기 전에 빠져나오고 공매도를 하는 그런 그 요령까지 제가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 또 대부분이 또 모아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최근에 신규로 편입했다기보다는 과거에 무상증자를 500% 받아놓고 주가가 원활한, 지금 3,000원대에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무상증자 이전 안 받았던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여전히 2만원도 안 되는 시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현재 가격에 6을 대량 곱해 보면 6, 3, 18, 18,000원이라는 시세가 나와요. 그러면 대략 이게 제일 많이 거래된 가격대가 25,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권리부에 28,000원 시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거 좀 물론 이제 당시 무상증자 테마가 과도하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그런 측면들은 있었지만은요, 조금 아직도 크게 그 흡족할 만한 수익이 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지난 주말까지 이게 단기적인 매매 세력들을 보면은 대략 두 번째 상승을 했을 때 5,900만 주가 거래가 됐고, 목요일날 대략 4천만 주 거래,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같은 때는 3,40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에서 23%의 상승을 보이다가 종가 무렵에 약 10% 정도가 반납된
이런 상황인데 무려 9,900만 주가 거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수급 동향에서도 보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급등한 패턴에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 다른 무상증자 테마들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량으로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된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모아 데이터만 이렇게 관심이 쏠리면서 시장에서 매기가 집중되는 이유가 무언가, 이것도 이 모아 데이터 자체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인 사건이라든가 사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도 어떠한 그 질병이 암이라든가 우리 그 큰 그 질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알려주는 위험 경고 시스템으로 활용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그동안 무상증자 이후에 관심을 안 갖다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난 10월 15일 전후에 카카오 먹통 사태라든가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이 지난달 10월 29일 이 전후 아니었습니까? 이때 이후에 10월 17일하고 10월 30일 전후에 대량으로 거래되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모아 데이터는 제가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이게 이제 공모주 청약했을 때 2021년 금년 2022년에 3월 달에 상장이 됐던 그런 주식 아닙니까? 그때 2만원의 이 공모가가 2만원에 상장이 됐는데 한 번도 공모 이후에 3월 10일 날 아예 시작을 하면서 10%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한 번도 18,000원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6월 7월에 무상증자가 이제 테마가 되면서 500% 이상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할 때 이때 이제 비로소 공모가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공모 전 그 무상증자 전 권리부 시세가 28,0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3,5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더 2,000원 미만으로 증자를 안 받으니만 못한 이런 상태가 되다가 카카오 먹통 사태가 10월 15일 전후에 있었죠. 그리고 월요일 날 장이 시작될 때 주가가 강세로 전환을 하면서 3천만 주 정도 1차 그 상승 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만 해도 뚜렷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를 못했었는데 요 상태에서 이 종목에 대한 그 믿음이 확산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2차적으로 매물을 매집을 했던 이런 세력들이 대략 한 1,900원, 2,000원 부근에 대량으로 매물을 쏟아낸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사태가 10월 29일에 있었고요. 또 10월 31일에 다시 재차 5천만 주가 되면서 강세를 보여준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로 그 재난에 대비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것들이 그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주가가 3,000원대까지 이렇게 급반등한 이런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주식 수가 그 3,200만 주에 불과한데도 9천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다 한다고 하면은 일단 이 세력들 간에 기존에
장기간에 이 종목으로 묶여 있던, 물론 손절성 매물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1,400원, 1,500원대 좀 장기간으로 매수해서 기다렸던 세력들이 100% 이상 수익이 나니까 원 없이 매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3,000원 이상에 다시 또 새로운 세력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 이런 것도 향후에 성장성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관심이라든가 위험에 대비하는 이런 측면에서 모아 데이터가 충분히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런 관심이 확산되는 이런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물론 이제 우리가 25,000원, 28,000원대 500% 무상 이전의 그 시세로 환산을 하면 아직도 2만원이 안 되는 이런 가격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1,500원대에서 2배 이상 올라온 이런 측면들도 강하긴 하지만은요, 훨씬 손바꿈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에도 관심을 둬야 된다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신고가 부근에서 새로운 매수 주체로 완벽하게 손바꿈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에서는 바닥권의 신고가 경신 이유도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 종목의, 이 회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팽배해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거는 지난 7월이었죠. CB 100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당시에 무상증자의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좀 말썽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무상증자를 CB에 참여한 권리락 기준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최근에 CB의 전환가가 2,100원으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2023년도 내년 7월 이후에 CB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그런 가격으로 1년 이상 그 전환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100억 원 이상의 CB에 참여했다고 하는 점, 여기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이라든가 삼성, NH 등이 참여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앞으로 모아 데이터가 현재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되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그런 부담은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지난번 무상증자 500% 이후에 권리락한 다음에 시세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아 데이터, 지금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부근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